우선 필요비 유익비 항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건물 명도해, 건물 비켜줘 라고 할 때 필요비 받을 게 있다 또는 유익비 받을 게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항변이 피고 상대방으로부터 많이 나오게 됩니다. 관련 규정을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요. 우선 보통은 이제 필요비 유익비가 여러분들이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주장하는 그런 권리를 많이 알고 있을 텐데, 그뿐 아니라 점유자의 그 상환 청구권이라고 해서 점유자도 필요비와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죠. 민법 203조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는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출한 기말,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결국은 이제 필요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대해서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회복자 선택에 젖혀서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유익비입니다. 조금 필요비보다는 요건이 조금 복잡하죠.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325조 유치권자의 상환 청구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유치권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점유하는 사람의 일종이잖아요.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해서 필요비 지출한 데는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해서 유익비를 지출한 데는 아까 말씀드린 또 그런 요건으로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임차인의 상환 청구권이라고 해서 626조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비 지출한 때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때는 이런 요건에 맞춰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점유자, 그 다음에 유치권자, 그 다음에 임차인, 이런 부분이 다 문제가 됩니다만, 일단은 조금 논의를 좀 좁히기 위해서 임차인의 상환 청구권을 중심으로 그렇게 다루고, 자, 그 다음에 오늘 필요비 유익비의 구체적인 요건을 좀 다루겠는데요. 자, 먼저 필요비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필요비가 이제 사실 실무상으로는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더라고요. 금액적으로 자꾸 하니까. 그냥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 필요비다,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면 되고, 필요비 지출할 때 임대인의 동의라든지, 그다음에 임대인이 무슨 이득을 얻어야 되는 그런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유익비라는 부분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유익비는 임차물의 어떤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으로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해서 증가된 그 가액이 임대차 종료할 때 현존해야 됩니다. 요건이 조금 이제 까다롭죠. 필요비는 그냥 보존에 필요한 돈을 지출하기만 하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돈에 관해서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증가된 가치가 임대차 종료할 때 남아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유익비 지출할 때도 임대인의 승낙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94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유익비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이제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판단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인데요. 조금 간단하게 보시면 이 유익비라는 것은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투입된 비용이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차 건물 부분에서 간이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 부착시킨 시설물에 부착한 불과한 간판, 이런 것들은 건물 부분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간판 설치하는 것을 유익비라고 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93년도의 대법원 판례도 뭐 다 비슷합니다.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의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면 그런 부분이 반드시 이제 건물 자체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가시켰냐, 이런 부분을 이제 차원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건물, 예를 들면 그 건물이 어떤 상업용 건물이다, 또는 오피스텔이다, 오피스 건물이다 라고 할 때 그 임차인이 시선을 했지만 그 임차인과 같은 업종이 아니라 다른 업종의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도 과연 그 시설한 부분을 가지고 이 건물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높아졌느냐, 객관적으로 높아졌느냐, 아니면 하필 그 업종, 유독 그 업종에 대해서 가를 하기 때문에 그 업종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야만 가치가 높아지느냐, 도움이 되느냐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차원의 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 주로 이제 인정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임차인이 자기 영업 목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들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